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통계물리학 개론 7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 첫 번째 강의는 동일입자의 분배함수, 그리고 이제 2차 시에는 깁스 패러독스, 그 다음에 3차 시는 이제 엔트로피 혼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7주차 강의를 끝으로 이제 3장을 마무리하고 3장까지가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지난 6주차 3차 시에는 우리가 이상기체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외부 자기장에 놓인 스핀계의 분배함수, 내부 에너지, 자유 에너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상기체의 분배함수는 우리가 이제 그 볼륨과 우리가 양자 농도라는 거에 이제 곱에 비례한다고 했고 이 V분의 단위 최적당 입자수를 우리가 이제 농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우리가 이제 농도의 함수로 일반적인 농도의 함수로 나타내주면 이제 small n, 그래서 우리가 이상기체의 분배함수, 이상기체 한 개의 분배함수는 n분의 nq 이렇게 우리가 3차원인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또 지난 시간에 이상기체의 열평균 드브로이 파장은 루트 템퍼러처 분의 1에 비례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이 열평균 드브로이 파장은 우리가 고전적인 기체, 이상기체라고 불리는 고전적인 기체와 우리가 이제 양자기체를 구분해주는 그런 이제 파장을 우리가 열평균 드브로이 파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학습을 했고, 오늘 7주차 1차시 동일입자의 분배함수는 다음과 같은 학습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구별 가능한 입자와 구별 불가능한 입자, 보통 저희가 동일 입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가능한 입자계의 분배함수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위상 공간에서 분배함수를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분배함수로부터 에너지, 연용량 등을 구할 수 있다를 학습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육면체 속에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육면체 속에 갇힌 단일 입자, 우리가 스핀을 무시할 때 단일 입자의 분배함수는 우리가 n분의 nq 혹은 nqv 양자농도 곱하기 볼륨에 비례한다고 했고, 그 nq로 우리가 이제 양자농도는 여기 보면 이제 루트 템퍼러처의 2분의 3승에 비례한다는 그냥 비례관계식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실질적으로 물론 문제를 풀 때 다 알아야 되지만 이제 그런 기본적인 그 비례관계식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실온 대기압에서 우리가 헬륨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볼 때 일반적인 농도는 단위 세제곱 센티미터당 단위 부피당 2.5 곱하기 10의 19승계의 입자가 있다. 그게 이제 농도를 나타내주고, 반면에 이제 양자 농도는 세제곱 센티미터당 0.8 곱하기 10의 25승의 그 농도가 그 퀀텀 컨센트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n보다 nq가 훨씬 크죠. 그래서 n보다 nq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양자 농도에 비해서 일반적인 농도가 1보다 작을 때, 그게 바로 이제 헬륨의 경우와 같은 건데, n이 nq보다 무지무지 작으면 이 기체는 고전 영역에 속한다. 그래서 이제 퀀텀 컨센트레이션보다 농도가 굉장히 작다라고 하면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내가 하나의 입자를 웨이브를 생각할 때 그 입자들 사이의 거리보다 굉장히 멀어서 이놈이 파동으로 안 보이고 이제 파리클 입자로 보인다. 그런 영역에 속하는 게 NQ가 N에 비해서 무지무지 크다. 그런 경우에 우리 기체가 고전 영역에 속하고, 이상기체, 그런 기체를 고전기체 혹은 이상기체라고 하고, 이상기체는 이 고전 영역에서 상호작용하지 않는 원자들로 된 기체로 정의한다. 그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서 우리가 상호작용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단원자 이상기체 한 개의 분배함수를 우리가 계산을 했고, 이거로부터 이상기체의 열평균 내부 에너지를 계산하시오. 내부 에너지는 에너지의 평균값인데, 에너지의 평균값을 구하는 방법은
분배함수분의 이 볼츠만 인자 곱하기 각 스테이트에 대한 n번째 스테이트에 대한 에너지를 곱해서 그걸 모든 가능한 n에 대해서 썸메이션을 해준 게 에너지의 평균값의 정의인데,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분배함수를 계산을 해주면 분배함수의 로그 값을 취해서 그놈을 이제 베타에 대한 음의 편미분을 시켜주면 우리가 내부 에너지 혹은 평균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들여다보면 이 그 한 개 입자의 분배함수는 뭐 n분의 nq 또는 nqv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템퍼러처에 비례하는지 안 비례하는지, 관계하지 않는지 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nq라고 하는 게 템퍼러처의 2분의 3승에 비례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분배함수를 템퍼러처의 항으로 미분을 하는 거니까 나머지는 다 컨스탄트예요. 그죠? 그래서 이놈을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 분배함수는 템퍼러처의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그 음의 2분의 3승 베타의 그러니까 템퍼러처의 2분의 3승이지만 베타로 나타내주면 요 놈이 분자로 올라가고 여기서 분자로 올라가고 그놈이 다시 전체적인 분자가 되니까 요는 베타로 나타내주면 베타의 마이너스 2분의 3승 곱하기 나머지는 다 상수. 그래서 제가 요 놈을 C 베타의 2분의 3승 이렇게 쓸게요. 왜냐하면 관계되는 거는 사실 베타만 관계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상수. 그러면 로그 Z1은 어떻게 되는 거죠? ln Z1은 ln C 빼기 2분의 3의 ln 베타 뭐 이렇게 되겠죠? 이 제가 나머지 상수로 쓴 놈은 사실 베타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이 놈은 0이 되기 때문에 딱 베타에 대한 놈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 에너지를 계산해주면 내부 에너지는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2분의 3 dd 베타 ln 베타 로그 베타를 미분해주면 베타분의 1이 되니까 얘는 2 베타분의 3 혹은 2분의 3 KT. 그래서 우리가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KT. 우리가 그 열물리 시간에 많이 배웠죠. 그래서 3차원 공간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자유도, 우리가 에너지 등분배 정리를 써주면 자유도당 평균 에너지가 2분의 1 KT. 그리고 이제 자유도가 3개인 경우는 2분의 3 KT. 바로 이 경우가 3차원 상자, 정육면체 상자에 갇혀있는 입자의 자유도가 운동 에너지에 따른 자유도 3개가 존재해서 2분의 3 KT라는 걸 이미 학습을 했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다음 예제는 뭐냐면, 이 예제는 n개의 상자가 있어요. n개의 서로 다른 상자에 상호작용하지 않는 동일한 입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건 다 동일한 입자가 n개의 상자에 하나씩 이렇게 들어있는, 그래서 n개 상자에 각각 동일한 한 개의 입자가 들어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마치 아인슈타인 고체 모형처럼 용수철로 서로 연결된 한 개의 입자가 설상 그게 동일 입자라고 하더라도 이놈은 우리가 구별 가능하게 우리가 판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자는 서로 동일하지만 그놈이 각각 하나씩 서로 다른 상자, 넘버링을 해준 1번 상자, 2번 상자, 3번 상자, 뭐 n번 상자, 이런 경우에 분배함수는 이 하나의 상자에 있는 한 개 입자의 분배함수를 계산을 하고 그놈이 다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놈을 다 n번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전체 n개 입자의 분배함수는 첫 번째 상자에 있는 한 개 입자의 분배함수를 계산하고, 두 번째 상자의 분배함수 곱하기 n번째 상자의 분배함수, 마치 이게 뭐 동일한 입자가 아니라 그냥 구별되는 입자로 계산을 하듯이 이런 식으로 분배함수를 그냥 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에너지는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개 시스템의 토탈 에너지는 첫 번째 입자는 알파라고 하는 스테이트, 두 번째 입자는 베타라고 하는 스테이트, 뭐 n번째 입자는 감마라고 하는 스테이트, 이러한 스테이트들에 있는 에너지를 다 썸메이션을 해주면 그게 이제 전체 토탈 에너지가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 이제 알파 베타는 여기 통계 물리학에서는 이제
오비탈 인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비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양자역학에서는 그냥 에너지, 퀀텀 스테이트, n번째 스테이트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스테이트의 퀀텀 넘버에 해당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내용은 제가 동일한 입자지만 서로 다른 입자로 취급한다고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마치 하나의 박스 안에 하나의 상자 안에 n개의 입자가 서로 다른 n개의 입자가 있는 경우와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거의 분배함수를 계산한 거는 하나의 상자 안에 n개의 이상기체가 있는데 그 각각의 이상기체 한 개의 원자들이 그 동일한 구별 가능한 놈이다. 구별 가능한 놈으로 구성된 개의 분배함수, 그 다음에 에너지를 계산한 것과 같다. 그래서 단일 상자 내의 상호작용하지 않는 서로 다른 n개 입자의 분배함수를 계산한 것과 같다. 이 경우의 분배함수는 동그란 입자는 알파라고 하는 스테이트에, 세모난 입자는 베타라고 하는 스테이트에, 네모난 입자는 감마라고 하는 스테이트에. 그래서 그놈들을 다 곱해준 놈의 분배함수를 계산하는 거는 왼쪽에 있는 시스템의 분배함수를 계산하는 경우와 같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동그란 입자는 알파라고 하는 스테이트, 세모난 입자는 베타라고 하는 스테이트, 네모난 입자는 감마라고 하는 스테이트, 그런 놈들을 다 에너지는 썸메이션을 해주면 된다. 우리는 서로 다른 n개 입자들의 이제 질량이 다 같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분배함수가 똑같을 거기 때문에 에너지의 관점에서 이제 똑같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른 단일한 상자 내 서로 다른 n개 입자들의 분배함수는 한 개 입자의 분배함수를 계산해서 그놈을 n승을 취해주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이제 한 개 입자의 분배함수는 우리가 양자 농도와 우리가 볼륨으로 나타내지면 nqv, 이게 이제 한 개 입자의 분배함수에 해당되는 경우고, 이 경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동그란 입자가 알파라고 하는 스테이트에 있는 경우, 그리고 세모난 입자가 베타라고 하는 스테이트, 궤도에 있는 경우와 우리가 동그란 입자가 베타라고 하는 스테이트에 있는 경우, 그리고 세모난 입자가 알파라고 하는 스테이트에 있는 경우에 에너지는 서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별 가능한 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놈들은 이제 서로 다른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에너지는 서로 다릅니다. 그렇죠? 각각의 알파하고 베타가 다르면 우리가 이제 이 경우는 서로 구별되는 놈이 됩니다. 반면에 만약에 요 상자 안에 n개의 입자가 있는데 요 놈이 동그란 입자, 세모난 입자, 네모난 입자, 별표 입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 동그란 입자, 다 동일한 입자로 구성된 n개 입자, 하나의 방 안에 동일한 n개 입자가 들어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n개의 동일 입자가 들어있는 경우는 이러한 경우는 서로 다른 입자들의 경우에서 서로 다른 입자의 경우를 계산을 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놈이 다 동그란 놈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동그란 놈이 알파, 동그란 놈이 베타라고 하는 스테이트하고 또 두 번째 동그란 놈이 베타, 첫 번째 동그란 놈이 베타, 두 번째 동그란 놈이 알파라고 하는 스테이트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구별 못하죠? 이런 경우는 두 개가 에너지가 같은 상태잖아요. 중복 상태. 지금 이 상태를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러한 중복을 허용하는 경우가 됩니다. 중복을 허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 중복 상태를 제거해야 돼서 동일한 입자는 서로 다른 입자의 경우에서 계산한 분배함수에서 중복 상태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 두 개 입자의 경우가 있다면 Z1의 제곱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죠? 2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중복 상태를 제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일 입자, n개의 동일 입자가 들어있는 경우는 서로 구별 가능한 입자의 분배함수를 계산한 거에서 n 팩토리얼 분의 1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n 팩토리얼을 나눠줘야 되니까 이때 분배함수, 동일 입자의 분배함수는 구별 가능한 분배함수 나누기 n 팩토리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구별 가능한 경우를 계산하고 n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그게 동일 입자의 경우에 분배함수를 계산하는 거고 그 n 팩토리얼을 나눠주는 거는 에너지의 중복 상태를
제거해 주는 것과 같은 행위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점유된 이러한 계산을 할 때 이 점유된 n개의 궤도들은 항상 서로 다른 궤도, 알파, 베타 이런 놈이 똑같은 상태가 아니고 그 궤도가 아니고 서로 다른 궤도, 축퇴가 안 돼 있는 그런 궤도를 의미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분배 함수를 위상 공간, 우리가 분배 함수를 지난 6차 시에서 6주차 3차 시에서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에너지 준위의 간격이 템퍼러처보다 무지무지 작으면 그 에너지가 듬성듬성 퀀타이즈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분배 함수를 양자 상태에 대한 썸메이션으로 나타내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적분 형태로 나타내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적분 형태로 nx, 이 경우에 이제 얘를 이 에너지 상자 안에 갇혀 있는 입자의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 에너지 레벨의 간격이 템퍼러처보다 굉장히 작으면 우리가 컨티뉴어스한 스펙트럼처럼 우리가 취급할 수가 있고 그 경우는 이제 nx, ny, nz를 썸메이션이 아니고 적분을 해주고 되고 그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분배 함수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게 nx, ny, ng의 적분은 d3승 n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제가 이 퀀텀 넘버 이제 nx, ny, nz 2n분의 빨갛게 쓴 부분을 제가 이제 px의 제곱, py의 제곱, pz의 제곱 합으로 이렇게 나타내 줄게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는 쉽게 얘기해서 이놈은 운동 에너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놈을 2n분의 p제곱, 그리고 p제곱은 px제곱 더하기 py제곱 더하기 pz의 제곱인데 이때 px는 어떻게 되는 거죠? l분의 파이 h바의 nx, 뭐 py는 l분의 파이 h바의 ny, 뭐 pz는 l분의 파이 h바의 pz 뭐 이렇게 나타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pi는 l분의 파이 h바의 ni, i는 xyz고 요 놈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ni를 p로 ni를 pi로 나타내 줄 때는 ni는 파이 h분의 l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적분을 어떻게 될까요? 이 적분을 운동량의 적분으로 바꿔주고 싶어서 그래요. 운동량의 적분으로. 먼저 이 nx, ny, nz를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그 적분을 했는데 요 놈을 제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걸로 할게요. 적분하는 거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퀀텀 넘버가 우리가 양수를 취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분을 해줬는데 요 놈을 이제 그냥 적분상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렇게 적분해 주려면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2분의 1을 3번 곱해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dnx는 어떻게 되죠? dnx는 파이 h바분의 l의 dpx 이렇게 되니까 파이 h바분의 l을 또 3번을 곱해주고 모든 놈을 다 px, py, pz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놈 2분의 1을 합쳐서 2파이 h바의 l의 3승에 이놈을 이제 드디어 제가 운동량에 대한 적분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이 V3승이라고 하는 건 L3승이라고 하는 거는 부피를 나타내 주니까 L3승을 제가 볼륨 V로 2파이 H바는 그냥 플랑크 상수죠. 플랑크 상수 H에 해당되니까 얘는 뭐냐면 H3승분의 볼륨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고 이 놈은 D3승 P 이렇게 썼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 굉장히 하이 템퍼러처에서의 분배 함수는 우리가 그 적분 형태로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 이 적분 형태로 나타내 줄 때는 이 경우에는 H3승분의 V에 D3승 P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의 엡실론 그리고 그때의 에너지는 운동량의 함수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볼륨을 컨스탄트로 했는데 좀 더 일반적인 식은 볼륨이라고 하는 거는 위치 공간의 3승, Q라고 하는 건 제가 이렇게 일반화된 좌표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R이라고도 보통 쓰기도 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는 제가 Q, 일반화된
위치에 대한 좌표. 그래서 D3승 Q를 보통 이렇게 쓰는데 이 지금 예제처럼 매우 특별한 경우에는 에너지가 볼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요 놈은 그냥 컨스탄트로 적분돼서 그냥 V 이렇게 적분이 된다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식은 요런 식으로 한 개 입자의 분배 함수를 우리가 위상 공간, Q와 P의 공간을 위상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런 위상 공간에서의 적분으로 나타내주는 가장 일반적인 식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특별한 경우, 이제 볼륨이 일정한 경우, 에너지가 볼륨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 D3승 P의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은 이제 각각의 성분 px, py, pz로 나타내주면 dpx의 exponential 베타의 2n분의 px 제곱 그 다음에 py 제곱, pz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적분은 사실 똑같은 적분을 해야 되니까 요 놈은 그냥 하나의 적분을 하고 3승을 취해주면 되겠죠. 이 적분은 다시 매우 친숙한 감마 펑션에 대한 적분입니다. 그래서 이 감마 펑션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이 적분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적분을 dpx의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의 2m분의 px 제곱을 적분을 하는 건 요 놈을 지금은 t 제곱의 형태, px 제곱이 있기 때문에 t 제곱의 형태로 나타내 주려면 우리가 px 곱하기 루트 2m분의 베타를 t라고 치환을 하고 그럴 경우에 이제 dpx는 dt의 루트 베타분의 2m 이렇게 된다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 많이 했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적분은 dpx에서 루트 베타분의 2m이 나오고 여기 하나가 이렇게 나오고 이놈은 이제 exponential 마이너스 t 제곱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exponential 마이너스 t 제곱을 적분을 해주면 이 경우는 2n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경우니까 이 놈은 이제 감마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결과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감마의 2분의 1은 루트 베타. 그래서 그 결과는 이 놈을 적분해주면 루트 베타분의 2m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는 H3승 플랑크 컨스탄트의 3승분의 볼륨 그 다음에 이 놈은 베타분의 2m 파이 근데 그 놈을 3개를 했으니까 루트 베타분의 2m 파이를 3승을 한 거니까 2분의 3승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을 구할 수가 있고 이제 제가 이 놈을 템퍼러처로 치환해주면 템퍼러처는 올라가야 되고 h 플랑크 상수를 다시 플랑크 상수는 2파이 h바의 3승이니까 그 놈을 같이 집어넣어 줬어요. 이렇게 같이 집어넣어 주면 2파이 h바의 제곱이 분자로 들어갈 테고 2파이가 있으니까 여기는 2파이의 h바 제곱은 그냥 나올 테고 베타는 kt로 해서 올려줬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 놈은 2분의 3의 v 그래서 요 결과가 바로 양자농도 NQ라고 했죠.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가 NQV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제 하나 보겠습니다. 이 예제는 2023학년도 중등 임용시험 문제입니다. 부피가 V인 공간에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 동일한 입자 N개로 구성된 개가 있다. 입자 하나의 에너지는 E = PC라고 하는 에너지를 갖고 P는 입자 운동량의 크기, C는 빛의 속력이다. 개는 절대 온도 T인 열원과 열 접촉하여 열 평형 상태에 있다. 이 개의 입자 하나의 분배 함수 Z1을 구하시오. 입자 하나의 평균 에너지를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고 이 N개 시스템의 정적 연용량 CV를 구하시오. 근데 요 놈은 그 광자처럼 보이는데 이 문제를 그냥 개가 볼츠만 통계를 따른다, 고전적인 통계를 따른다라고 그냥 단서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제공했는데 한 개 입자의 분배 함수는 위상 공간에서 요런 식을 따르고 적분식까지 줬네요. 그럼 이제 한 개 입자의 분배 함수는 이 식을 갖다 쓰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H3승의 4파이V의 dp p제곱에 이때 에너지는 운동량의 함수, 아까는 이제 운동량의 제곱에 대한 고전적인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썼는데 여기는
운동량의 1차항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썼다는 것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적분하는 건 여러분들이 적분을 잘 하시면 되겠죠? 요 놈을 이제 다시 우리가 치환을 해주면 KT분의 CP를 X라고 치환을 해주면 DP는 C분의 KT의 DX. 그래서 그거 그대로 넣어주면 요 놈은 이제 P가 하나가 있고 여기가 두 개가 있으니까 C분의 KT의 3승이 튀어나옵니다. 요 놈 때문에 C분의 KT의 3승이 튀어나오고 요 놈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dx x제곱의 exponential 마이너스 x. 얘는 뭐죠? n이 2인 경우네요. 2 팩토리얼. 그래서 2가 되니까 요 놈을 정리해주면 h 3승의 8파이 v c분의 kt의 3승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해하셨나요? 얘를 갖다가 이제 제가 이제 베타로 나타내주면 요는 이제 HC의 3승의 분의 8파이 V의 베타 3승분의 1 이렇게 주어집니다. 제가 이제 베타로 쓴 이유는 평균 에너지를 계산할 때는 베타의 식을 많이 쓰니까 평균 에너지는 마이너스 DD 베타의 로그 Z1. 근데 우리가 이놈도 제가 요 베타의 3승, 베타의 마이너스 3승하고 요 나머지 놈을 제가 다 칸스탄트로 썼습니다. 칸스탄트는 로그를 취해주면 lnz1은 lnc 더하기 ln 베타의 마이너스 3승 그 놈을 베타로 미분해주면 이 칸스탄트는 의미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마이너스 dd 베타의 ln 베타의 마이너스 3승이 되고 요 놈은 이제 3의 dd 베타의 ln 베타 그래서 결국은 베타분의 3 또는 3kt 그래서 한 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3kt가 됩니다. 이 개의 정적 연령량을 계산하는 건 한 개 입자의 정적 연령량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n개 입자의 정적 연령, n개 시스템 전체의 정적 연령량을 계산하는 거라서 이 경우는 이제 n개 동일 입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n개 동일 입자의 분배함수는 한 개 분배함수의 n승을 n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분배함수는 마이너스 dd 베타의 lng n인데 요 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 그 에너지 분배함수는 이렇게 쓰지만 우리가 분배함수는 이렇게 쓰지만 요 놈을 로그를 취하면은 이 n 팩토리얼의 역할은 실제 내부 에너지를 계산하는데 칸스탄트 역할을 해줘서 그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Z1의 n승에 해당되는 놈 요 놈만 영향을 미친다. n 팩토리얼은 이 미분에서 없어지죠.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n의 dd 베타의 ln z1과 같다. 요거 계산을 했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죠? 요 놈은 3n의 kt 한 개 입자의 내부 에너지가 3kt면 n개 입자의 내부 에너지는 3nkt가 된다. n 팩토리얼이 들어갔는데 내부 에너지를 계산할 때는 그 영향을 못 미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내부 에너지를 계속 계산을 했으니까 정적 연용량은 내부 에너지를 템퍼러처로 미분을 해주고 볼륨이 일정할 때 계산한 놈이 정적 연용량이라고 했죠. 템퍼러처로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3nkb 요게 이제 정적 연용량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 두 번째 예제는 이제 조화진동자 1차원 조화진동자가 우리가 이렇게 주어지고 이 경우에 양자 에너지는 우리가 0포인트 에너지를 안 쓰는 경우 이제 익스포넨 n의 h바 오메가 이렇게 퀀텀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지고 이때 분배함수를 계산을 해주면 얘는 n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의 엡실런 n 그래서 얘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nh바 오메가 베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놈을 계산을 해주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nx를 n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해주면 요게 1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고 그거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양자 상태에서의 분배함수는 1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h바 오메가 베타분의 1 또는 마이너스 h바 오메가 나누기 kt분의 1 이게 이제 퀀텀 스테이트에 대한 분배함수입니다. 그죠? 1차원 조화진동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위상 공간에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위상 공간에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은 요 에너지 레벨의 퀀텀 스테이트의 에너지 레벨의 간격이 템퍼러처보다 무지무지 작아서 연속적인 스펙트럼으로 갈 때 그때 우리가 위상 공간에서 클래시컬한
분배함수를 계산해 줄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1차원 공간과 1차원 운동량이 되기 때문에 이때 위상 공간에서의 분배함수는 h분의 dx dp 그 다음에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 이 에너지는 여기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놈을 계산을 해주면 얘는 h분의 1에 dx의 exponential 마이너스 여기 이제 potential 에너지를 집어넣고 운동량은 이제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놈은 이제 그 적분은 심플합니다. 이 적분은 제가 적분 테이블로 그냥 쓰겠습니다. exponential 마이너스 ax의 가우시안 펑션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주면 그 결과가 루트 a분의 파이 이렇게 되니까 고전적인 파티션 펑션은 h분의 1에 루트 첫 번째 놈도 a분의 베타 파이 두 번째 놈도 a분의 파이 a의 역할을 해주는 게 파란 놈하고 빨간 놈이 되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 놈을 계산해주면 베타 h 오메가분의 2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상태에서의 파티션 펑션과 고전적인 근사에서의 파티션 펑션이 이런 차이가 있고 여기는 이제 h분의 2파이를 제가 h바로 치환해주면 얘는 베타의 h바 오메가분의 1이 되고 얘는 h바 오메가분의 kt가 됩니다. 우리가 이거는 템퍼러처가 양자 상태의 솔루션에서 얘가 kt가 무지무지 크게 되면 얘는 테일러 전개가 돼서 exponential 마이너스 x인데 x가 무지무지 작으면 1 빼기 x 이렇게 되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되죠? 곧 고전적인 결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양자 상태의 그 파티션 펑션이 템퍼러처가 굉장히 하이 템퍼러처 리밋으로 가면 그게 클래시컬 리밋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클래시컬 리밋에서의 파티션 펑션은 h바 오메가 분의 kt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7주차 1차시 동일 입자의 분배함수 시간에서는 구별 가능한 입자와 동일 입자계의 분배함수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 다음 위상 공간에서의 분배함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다음에 분배함수를 계산하면 에너지 연용량, 내부 에너지하고 연용량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7주차 2차 시에서는 깁스 패러독스라는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할 예정이고 이 시간에는 이제 구별 가능한 입자하고 불가능한 n개 입자의 n개 이상 기체의 엔트로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별 불가능한 동일 입자에 대한 엔트로피 방정식, 이걸 사쿠로-테트로드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